들어가며 부모의 사랑과 자식의 관심.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아들의 아파트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쓸쓸히 돌아서야 했던 그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니 내가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하지만 그 등이 점점 구부러질 때쯤 자식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지만 자식이 성장하고 나면 부모의 존재가 점점 직전으로 밀려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사 하나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수많은 부모님이 겪고 있는 현실이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부모의 희생과 사랑은 한결같지만 자식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불교적인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제1장, 어머니의 희생, 그리고 아들의 성공. 어머니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밭으로 나갔다. 손에 든 호미는 오래 써서 닳아 있었고 손끝에 맺힌 굳은 살은 이제 감각조차 없었다. 한겨울 얼음장 같은 바람이 불어와도 한여름 땀이 등을 타고 흘러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아들이 지훈이가 있었다. 지훈이만 잘 되면 됐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홀로 남아 아이를 키웠다. 집 한 채 없이 남편과 시작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다. 들깨를 심고 기름을 짜고 시장에 나가 팔았다.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그녀는 잔터 한 구석에 앉아 정성껏 짜낸 들기름을 손님들에게 건넸다. 한 병 한 병 팔릴 때마다 아들의 미래가 조금씩 열리는 것만 같았다. 엄마, 나 대학 안 간다. 어느 날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다. 안 된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바라는데. 엄마 혼자 너무 힘들잖아. 나 그냥 취직할게.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 되는 게 엄마 소원이야.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아들 대학 보내야지. 안 그래? 그녀는 다시 일어났다. 다시 밭을 갈고, 다시 기름을 짜고, 다시 시장으로 나갔다. 어떻게든 아들을 대학에 보낼 거였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지훈이는 결국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영점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여보, 나 해냈어. 아들은 서울로 떠났다. 그녀는 여전히 시골에서 들기름을 짜며 아들에게 보낼 반찬을 마련했다. 고추장, 말린 나물, 자마치, 그리고 정성껏 짜낸 들기름 한 겹. 지훈아, 공부 열심히 해라. 택배 상자 안에 작은 쪽지를 넣으며 그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아들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하루 한 번씩 오던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 되었다. 엄마, 나 바빠서 나중에 전화할게. 언제부턴가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보낸 택배가 반송되어 왔다. 상자에 붙은 스티커엔 딱 두 글자가 적혀 있었다. 수치거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택배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정성이, 그녀의 사랑이, 그녀의 전부가 담겨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다. 창문 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전했나 봐. 제1장, 아파트를 사다 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돈을 떠올렸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 들기름을 팔고 장에나다 생선을 팔며 아낀 돈. 아무리 힘들어도 스스로에게 쓰지 않고 꼭꼭 숨겨두었던 그 돈. 그녀는 주섬주섬 통장을 꺼냈다. 남편이 떠나고부터 언젠가 아들이 필요할 때 주려고 모아둔 돈이었다.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들에게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다. 우리 지훈이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부동산을 찾았다. 계약금이 5천만 원입니다. 중개인이 말했다.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가방에서 돈을 꺼냈다. 현금으로 다 드릴게요. 중개인은 깜짝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어머님, 이렇게 큰 돈을 혼자 준비하셨어요?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당연히 해야지요. 그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사하는 날, 그녀는 아들의 집을 방문했다. 커다란 상자에 직접 담근 김치와 된장, 손수 만든 반찬들을 가득 담아놨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지훈이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잘 살면 되는 거야? 엄마는 그것만 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그녀에게 잘했다. 어머님, 전이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너니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지. 며느리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그 말이 참 고마웠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마치 남편이 꿈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살겠지? 그녀는 편안한 마음으로 꿈을 꾸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다. 어머니가 가져온 반찬에 손도 대지 않는 것. 집에 오면 반갑게 맞아주지 않는 것. 방문할 때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나는 말을 듣는 것.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아파트 명의를 아들 앞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는 놀랐다. 왜? 그럴 필요까지야? 이게 다 세금 때문이에요. 일을 바꿔야 나중에 덜 내요. 며느리는 부드럽게 웃으며 덧붙였다.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지훈이를 바라봤지만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그냥 미리 해두는 게 좋죠. 그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그녀가 아들을 위해 사준 집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식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중에 생각해보자. 그날 밤, 어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진 속 남편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제3장 현관 문턱을 넘지 못한 어머니. 아들은 점점 바빠졌다. 전화는 한 달에 한 번. 그마저도 짧은 안부 인사로 끝났다. 엄마, 나 바빠. 다음에 다시 전화할게. 그녀는 혼잣말처럼 대답했다. 그래, 지훈아. 몸 조심하고. 하지만 이미 전화는 끊긴 뒤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멀리서라도 잘 지내는 모습만 보면 됐다. 그래도 가끔씩은 보고 싶었다. 김장을 할 때면 며느리와 함께 나란히 앉아 대추를 절이던 장면을 떠올렸고, 시장에 갈 때면 아들이 좋아했던 과일을 골랐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반찬을 한가득 싸들고 아들의 아파트를 찾았다.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다. 그녀는 멈칫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조금 있다가야 문이 살짝 열렸다. 며느리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그녀는 멈칫했다. 내가 갑자기 왔군. 미안하다. 그냥 반찬 좀 가져왔어. 며느리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더 이상 열지 않았다. 아, 근데 저희 요즘 외식이 많아서요. 반찬은 그냥 가져가세요.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래, 그럼 잘 지내라.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안에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그녀의 등을 찔렀다. 누구야? 며느리는 문을 닫으며 대답했다. 어머님이야. 그냥 반찬 가져오셨다. 아, 또. 그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반찬 봉투를 힘없이 내려다봤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기 반찬. 손수 담근 김치. 아들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장조림. 이제는 필요 없는 음식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손에 든 봉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아파트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나가며 자꾸만 걸음이 느려졌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자신이 이 집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듯했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작은 방 한 구석에 반찬 봉투를 내려놓은 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젠 엄마가 오는 게 부담스럽다. 사진 속 남편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야? 그냥 잘 지내나 해서. 엄마, 나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또 신호음이 울렸다. 그녀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남편의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래, 나중에. 그녀는 다시는 아들의 집을 찾지 않았다. 제4장, 자식집을 팔아버린 어머니. 그녀는 더 이상 아들의 집을 찾아가지 않았다. 반찬도 보내지 않았고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시골집에서 텃밭을 돌보고 들기름을 짜고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팔았다. 아들은 바빴고 며느리는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고 그녀는 점점 그들의 삶에서 희미해져갔다. 어느 날 그녀는 마을 장터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다. 다들 요즘 잘 지내?
그녀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잘 지내지. 바쁘다고 자주 못 오지만.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래?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렇구나, 다들 그런 거구나.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서운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텅 빈 마당을 바라봤다. 아들이 어릴 때 뛰어놀던 마당. 남편과 함께 손을 잡고 걸었던 마당. 이제는 잡초가 자라고 문을 열면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는 집. 그녀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작은 상자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아파트 등기권일장. 그녀의 손때가 묻은 종이다. 손끝에서 바스락 소리를 냈다. 다음 날 그녀는 서울행 버스를 탔다. 부동산 사무실로 들어서며 조용히 말했다. 이 아파트 팔고 싶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어머님, 이 집 아드님이 사시는 곳 아닌가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하지만 제 돈으로 산 집이기도 하죠.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아드님과 상의는 하셨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내 집을 파는데 꼭 상의해야 하나요? 며칠 후 아들은 황급히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집을 판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그 집 내 돈으로 산 거잖아. 이제 내 마음대로 하려고. 아들은 당황했다. 엄마,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라니. 나는 오래 생각했어? 엄마,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너희는 나한테 그러면 됐니?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어왔다. 어쩌면 이제야 마음이 조금 홀가분해지는 것 같았다. 제5장 후회는 늦게 온다. 아들은 결국 집을 팔았다. 어머니가 팔아버린 자신이 당연히 가질 거라고 믿었던 집. 거기서 며느리와 함께 편히 살 줄 알았던 집. 그 집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되어 있었다. 아들은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면서도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엄마가 정말 우리를 내쫓은 거야? 며느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다. 그 순간 그는 깨닫지 못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고스란히 되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그가 문 앞에서 어머니를 돌려보냈던 날. 그녀가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대답하지 않았던 순간들. 며느리와 함께 웃으며 반찬을 거절했던 기억들. 그 순간들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저 억울했고 화가 났다. 엄마는 왜 이렇게 변한 거야? 하지만 어머니는 변한 게 아니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다. 단지 그가 어머니를 밀어냈을 뿐. 며칠 후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닿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는 받지 않았다. 뭐 하시느라 전화를 안 받지? 조금 초조한 마음이 들었다. 다시 걸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엄마, 나야. 전화 좀 받아봐.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메시지를 남겼다. 그리고 또 며칠 후. 이번엔 시골집으로 직접 찾아갔다. 어머니가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텃밭에는 풀이 묻어났고 집안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엄마.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한 할머니가 말했다. 어머님 안 계셔. 그는 놀라 물었다. 어디 가셨는가요? 할머니는 어깨를 으쓱했다. 한 달 전쯤 떠나셨어. 어디 가신지는 몰라.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한 달 전. 그럼 그가 화를 내며 전화를 걸기 전부터 어머니는 이미 떠나고 계셨던 걸까? 그는 갑자기 뭔가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예전엔 언제든지 돌아가면 그 자리에서 반겨줄 줄 알았다. 언제든지 찾으면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녀는 떠나고 없었다. 이제는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머니가 떠난 집 앞에서 텅 빈 창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우리 주변엔 너무 늦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항상 늦습니다. 부모님이 곁에 계실 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표현하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모님께 했던 가장 따뜻한 말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잃기 전에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부모님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